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야무진입니다.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황활한 공터에 와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탐론의 25200 렌즈를 사용한 후기를 담아보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렌즈는 소니의 2470 GM 렌즈를 거의 주로 쓰고 있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썸포토에서 협찬을 받아서 약 3주간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해당 렌즈를 가지고 최근에 동대문 DDP에서 패션 위크가 열렸잖아요. 그 장소도 가보고 인근에 있는 동묘 거리를 촬영을 하면서 출사를 다닐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렌즈를 사용한 후기를 한번 여러분께 솔직한 감상평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탐론의 해당 렌즈는 탐론에서 주로 주력하고 있었던 28200이라는 렌즈의 후속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200 같은 경우는 이 렌즈의 뒤편에 보시면은 G2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DI3 같은 경우는 DI에서 1, 2, 3가 있는데 이게 미러리스에서도 쓸 수 있는 렌즈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XD 같은 경우는 AF 성능이죠. 그래서 소니에서도 이 AF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데 반해서 탐론의 VXD 성능이 같이 합쳐져서 특히나 소니 바디에 궁합이 잘 맞는 이런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렌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2470 GM 렌즈를 제가 주로 쓰고 있었는데요, 해당 렌즈가 70mm까지 당겨지는 데 반해서 이 렌즈는 200mm까지 당겨지는데 무게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해당 렌즈는 한 800g이 조금 넘는 렌즈고요, G2로 넘어가더라도 무게에 있어서는 600g 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무게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마도 600g 후반이거나 700g 초반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줌 화각이 200mm까지 늘어나는데 그만큼 또 가볍게 쓸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해당 렌즈 굉장히 미니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락 버튼이 있어서 락을 잠궜을 때는 줌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락을 풀었을 때는 줌을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버튼이 하나가 있고 여기 C타입의 케이블이 있어요. C타입 케이블은 제가 최근에 관계자분께 설명을 들었는데 이 C타입 케이블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모바일 핸드폰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모바일로 이 포커스 링이라든가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간단하게 쇼츠로 올려보거나 컨텐츠로 한번 더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해당 버튼 같은 경우는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이 렌즈에는 없는 AF, MF 설정 기능을 이 커스텀 버튼으로다가 눌러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화면상에 직접적으로 뜨는 그런 AF, MF를 조절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은 본인이 사용하는 손맛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렌즈는 탐론의 대부분 렌즈군들은 앞에 필터 구경 값이 67mm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받아서 사용한 25200 그리고 90mm 그리고 50300 모두 다 67mm로 필터 구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필터만 구매를 해서 호환을 한다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렌즈를 빨리빨리 갈아타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아주 간략한 디테일한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카메라 바디가 크롭 바디에 해당한다면은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MTF 차트라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MTF 차트를 보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 렌즈를 받아보고 사용을 해보면서 MTF 차트라는 걸 한번 자세히 보게 됐어요. 이게 그 렌즈에 대한 성능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나타내는 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참고 이미지에다가 올려놓은 것처럼 25200 같은 렌즈의 MTF 차트를 보면은 크롭 구간에서는 그 그래프의 값이 미묘하게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렌즈는 25mm에서부터 200mm까지 줌을 당기거나 했을 때 외곽선상에서의 그 해상력이라든가 선예도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 프레임에 있어서는 가장자리로 갈수록 해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떨어질 수도 있는 반면에 크롭 바디에 이 렌즈를 써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참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선예도라든가 해상도가 굉장히 잘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주로 촬영하는 사람으로서 장점으로 봤던 부분인데요, 바로 포커스 링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다는 게 저한테서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470 렌즈라든가 일반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면은 줌을 당기거나 했을 때 이 검지로만 포커스 링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보통 발생을 하는데 탐론 렌즈 같은 경우는 줌을 당기고 나서도 새끼손가락이라든가 약지 부분으로다가 돌릴 수가 있어서 그 돌리는 반경이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줌 포커스를 당기고 나서 검지가 아니라 약지라든가 소지 쪽으로 돌려가지고 포커스를 맞춘 거. 오히려 저는 기존에 쓰던 이 렌즈보다는 포커스링이 뒤쪽에 있는 이게 좀 더 사용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갈아타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탐론 25200에 대한 장점들 나열을 했는데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렌즈는 f2.8에 5.6까지 되는 가변 조리개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mm를 사용했을 때는 2.8이라는 조리개 값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반면에 200mm로까지 늘리면은 이 조리개가 알아서 5.6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영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리개 값이 고정으로 되어 있어야 나중에 줌을 당기고 나서도 비사체에 대한 아웃포커싱이라든가 빛 광량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그대로 둘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면은 F값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앞에 달고 있는 필터의 값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손을 2번 이상 써야 된다라는 부분, 큰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촬영하는 환경이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 촬영을 한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 하면은 그대로 이 렌즈를 사용해서 찍는 것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뭐 실내 공간에서 혹은 어두운 공간에서 촬영할 일이 다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추가로 또 아쉬운 점, 해당 렌즈에는 VXD G2까지만 적혀있고 앞서 보여드렸었던 렌즈에 있었던 VC 성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손떨림 방지 기능이 이 렌즈에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손떨림 방지 기능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셔터 스피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진을 빨리 찍느냐, 아니면은 장노출의 사진 같은 경우도 보통은 삼각대에 세워놓고 찍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손떨림 방지 기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진 찍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영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카메라 내부에 스테디샷 같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켜놓고 줌을 당겨서 찍는 거, 그리고 몸에다가 조금 이렇게 밀착해서 손떨림을 최대한 방지를 하고 나서 촬영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결혼식장 촬영을 했을 때 200mm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25200 같은 경우는 정말로 추천을 드려볼 수 있을 만한 게, 주간에 촬영을 주로 하고 가족 사진이든 본인이 키우는 애완동물, 친구들과 같이 사진을 찍거나 인물 사진, 그리고 25mm 화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경을 담기에도 적합하고 200mm로 당겨가지고 인물을 찍기에도 매우 적합한 렌즈의 화각군이기 때문에 좀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렌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해당 렌즈는 줌을 이렇게 풀고 살짝 이렇게 줌을 내렸을 때 가만히 냅두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 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겨있는 상태, 뭐 만약에 좀 흔들면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메고 다녔을 때는 락 버튼을 웬만해서는 잠궈 놓고 다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괜히 이렇게 락 버튼 풀린 상태에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어디 부딪히기라도 하면은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뻑뻑하게 됐어도 좋았겠다 라는 생각도 간단하게 해봅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줌 조절이 된다는 거는 꽤나 좋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앞서 탐론의 3개의 제품군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25200, 그리고 지난번에는 90mm, 50-300 이렇게 3개의 렌즈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순위를 매겨보자면 저는 사실 25200을 거의 원탑, 그냥 제일 1순위로 일단은 너무나 사용하고 싶고, 실제로 저 렌즈랑도 바꿔서 쓰고 싶을 만큼 너무 좋은 렌즈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2순위를 매겨보자면은 25200이 있다고 친다면은 사실 50-300을 쓸 필요는 조금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매크로의 매력을 좀 더 느꼈었던 단렌즈지만은 인물 촬영에도 적합한 90mm를 아마 2순위에다가 놓고, 만약에 좀 더 본인이 공연 예술이라든가 이런 사진도 찍고 싶고 영상도 남기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50-300 렌즈도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렌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탐론의 25200에 대한 렌즈 설명을 좀 마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좋은 렌즈를 제공받고 사용을 해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항상 좋은 제품을 협찬해주시는 썬포토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군을 내돈내산으로 써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협찬을 받거나 제공받고 광고를 받더라도 제가 사용한 정말 솔직한 후기들을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